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실 박민서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 인력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국방 분야 인력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권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로 19년 0.92에서 더욱 하락하였고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으로 19년보다 약 10% 정도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이 절반인 14만 명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죠.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군대에 가게 될 것인데 14만 명이면 올해 20세 남자 인구인 29만 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즘 제 주변에서 미래에 우리나라 군 인원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50만이라는 정원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40만, 심지어는 30만도 힘들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맞아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늘 그렇듯이 우린 답을 찾을 것이고 답은 과학기술입니다. 부족한 인원을 발달된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군은 크게 전투 성격의 부대와 행정 군수와 같은 지원 성격의 부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투 부대의 경우에는 육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아미 타이거 4.0 체계를 분석해보면 기술을 통해 인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기동 무기 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보병 분대원을 줄이고, 두 번째로는 무인 포탑이나 무인 대공포, 유무인 복합 헬기 같은 무인화 장비를 도입해서 화기 부대와 지원 부대를 무인화하고, 세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휘 통제 부대를 감소 편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투부대에서 싸울 인원이 줄어드는데 전투력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부조종수 혹은 무전수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다가 무선 통신 기능이 발달을 해서 별도의 무전수가 필요 없어지면서 4명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최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탄약수가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명이 되었죠. 그 전 세대의 전차는 포탑에 장전을 하려면 탄약수가 직접 포신에 탄을 실어야 됐거든요. 3명이 운용을 했던 K2 전차와 5명이 운용을 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의 전투력을 비교를 해보면 옛날 전차는 상대가 안 되겠죠.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면서도 전투력은 더 상승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무인 포탑 기술이 본격화되면 포수도 사라져서 전차장과 조종수만 있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지통실에 가면은 앞에 지도판이 있고 그 위에 말판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거를 대대장님 말씀하는 거에 따라서 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없어진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지휘 통제 체계의 발달에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을 대체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지통실에 있는 상황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임무가 사라지고 그 인원을 다른 임무에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 인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면 전투 성격 부대에서는 15% 정도 병력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포병이나 방공 쪽이 조금 더 많이 대체가 되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병 쪽은 조금 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지원 성격의 부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원 성격 부대의 경우에는 민간 노동 시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력이 어떻게 대체될지를 연구한 결과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직업의 기술 대체 가능성을 추정한 연구인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라는 OECD의 2016년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산업이나 직업의 기술 대체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및 직업의 평균적인 기술 대체 가능성은 10에서 30% 정도로 평균으로 따지면 약 24% 정도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는 공공기관, 국방 및 사회행정 분야의 기술 대체의 가능성을 20% 정도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투 분야에서 15%, 지원 행정 분야에서 20%가 줄어들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 발달로 없어지는 보직도 있지만 새로 생길 보직들도 있거든요. 컴퓨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에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보안 관련 업무들이 또 생겼죠.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도 무인기기들이 사람을 대체하더라도 그 장비들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또한 행정 시스템도 머신러닝이나 AI와 관련된 인력 소요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새로 생기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군에서 새로운 기술로 생기는 인력 소요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MIT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신기술 도입에 의해서 약 20% 정도의 노동력이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가 또 등장을 해서 10%의 노동력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즉 대체되는 노동력 대비 50%의 노동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죠.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0% 정도이고 전 산업으로 확대하면 5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는 4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10만 명이 감소되었으면 그중 4만 명은 새로 생겨서 실제로는 6만 명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간과했으면 실제 규모보다 그 감소하는 부분을 훨씬 더 과대평가할 뻔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군인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소요를 군인으로 채우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 또는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높은 기술력과 고숙련 인력이 높은 보안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지는 반면 저숙련 인력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고숙련 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고숙련 인력과 높은 기술력이 높은 보안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고숙련 인력이란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인력을 의미해요. 교육 수준이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이에 해당하겠죠. 90년대부터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졸자 이상의 경우에는 기기 활용이 쉬웠던 반면에 고졸 이하 인력들은 활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부기 혹은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된 반면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더욱더 늘어난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고숙련 인력은 높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높은 보안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의 획득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고숙련 인력의 획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군에서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량이 필요한 전문 기술 업무가 군에는 매우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혹시 그럼 또 다른 과제가 있을까요? 미래 과학기술 체계의 적극적 수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각각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만이 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을 담당할 현역 숫자가 많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군인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겠죠. 기술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병력 결감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와 적절한 도입 시점에 대한 검토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겠죠. 기술 진보가 군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되고 이를 총체적으로 정군 차원에서의 연구 결과로 종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재밌고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국방연구원의 이런 수준 높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